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2사 및 대구 총국장 등을 지낸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동 중인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위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의견들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국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주도로 진행 중인 공정선거 제도 개선 활동을 그때그때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한편 선관위가 미봉책 책략을 우겨대는지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힘의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위는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부정투표지 증거에 기반해 선관위와 세심한 부분까지 틀어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잦은 전산망 마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며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먼저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국힘의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위와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힘당의 공정선거제도 개선 어디까지 왔나? 국민은 궁금하다. 알 권리다. 다시는 공정이 뭉개진 부정선거 시비나 의혹이 완전 불식되기를 기원하는 국민의 염원에서다. 국힘은 국민적 부정선거 의혹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에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위를 지금 가동 중에 있다. 부정선거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소명에서 비롯된 시작이리라. 부정선거는 권력 탈취의 국가전복 행위다. 이런 심각한 국민적 여론에 직면한 집권 여당의 공정선거 제도 개선 노력은 주도 면밀해야 할 것이다. 선거 부정의 이면에는 무서운 음모의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차제에 이를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저들의 200석 음모가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게 태산 같은 걱정인 것이다. 권혁부 시인은 이렇게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뒤에 국민의힘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만희 사무총장 주도로 진행 중인 공정선거 제도 개선 활동을 그때그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알고도 더듬대는지 몰라서 문제없다는 미봉책 책략을 우겨대는지도 경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전선거제 도입부터 거대한 음모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권력을 훔치기 위한 허점을 복합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도둑질할 구멍을 숭숭 뚫어 놓은 게 사전선거다. 투표함에 도둑이 들어도 범인 색출이 어려운, 아니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우리의 투개표 제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사전투표 제도,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의 사전투표와도 다른 그야말로 허점 투성이인 제도입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부가 다른 나라에도 사전투표 하는데 뭘 우리나라 사전투표를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사전투표 제도처럼 그렇게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사전투표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도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무슨 사전투표 한다고 해서 등록하지도 않고 아무 곳에 나가서 그냥 투표를 할 수 있고 그 투표 결과가 구체적으로 개표 과정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이런 식의 사전투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절대로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를 꼼꼼히 들여다보고도 이대로 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라면 다른 어떤 허황된 이야기,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주장을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한국의 사전투표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의 글을 이어갑니다. 하기에 국힘의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위는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마다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국민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하지 못했을 경우를 상정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토로했다. 아차하다간 정말 아찔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앞서 특위회의에서 선관위는 개표 방식을 수개표로 전환하겠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져 일단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자개표기로 우선 분류개수한 다음 이것을 개표 종사원이 다시 유관 검색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진 바, 이 방식은 지금까지 해온 부정선거 방식을 레토릭으로 치는 장난이다. 레토릭이란 것은 수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장난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선후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분류팀에서 개수와 검산팀을 거쳐 개표록을 작성하고 그때그때 선관위를 가동해 의결 절차를 거쳐 발표하는 게 문자 그대로 수개표다. 이 과정에 검표만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되 표를 세는 것이 인터넷망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수개표만으로 개표록을 작성해 의결을 하고 검표만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되 그것도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게 해야 한다. 수개표 이것 하나만으로는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다. 권혁부 씨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수개표로 전환하되 제대로 수개표를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관위가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위와의 회의에서 제시한 이른바 수개표란 것은 말은 수개표라고 하지만 이건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의 수개표와는 거리가 멀고 허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을 공개해 국민들의 평가를 통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의 한 사례를 살펴보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사용은 투표의 비밀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 법조인의 의견을 듣고 그러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며칠 후 선관위 실무자의 얘기를 들으니 그렇지 않다면서 앞서 쓰지 않기로 한 언급을 철회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알았다며 얼버무려 구태를 재현한다면 또 부정선거 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국힘의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위는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부정투표지 증거에 기반해 선관위와 세심한 부분까지 털어막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또 최근에 잦은 전산망 마비 상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우려했습니다. 잦은 전산망 마비 심상치 않아 보인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3일 동안 먹통이 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데 이어서 조달청 전산망이 스톱됐다. 하지만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외부의 해킹이라면 로그인 기록을 추적해보면 금방 드러나지만 설비의 고장 정도로 짐작하는 게 고작이다. 이 두 전산망은 모두 인터넷망이 아닌 전용망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와중에 내비게이션 서버가 오작동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또 생겼다.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특히 정부 여당이 선관위를 상대로 투개표의 전산망 이용에 관한 제안을 전제로 한 개선 움직임이 시작된 직후라는 점에서 이런저런 상상을 부른다. 이러다 나라 전체가 전산 시스템에 블랙아웃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내부에 의도된 고도의 공작은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된다. 이 경우 원인 규명은 정말 어려울 수 있다. 아무튼 아주 이례적인 전산망 마비 사태다. 불길한 예감도 든다. 국가 전산망 보안기관의 힘을 뺀 것도 이런 사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우리 사회 곳곳이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관련지어 걱정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근에 있던 전산망 마비 사태, 이것도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연속으로 곳곳에서 전산망 마비 사태가 터져나오고, 더구나 선거 관리 문제와 관련돼서 전산망의 그 허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만약 내년 총선에서 현재와 같은 그 전산망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최근에 발생한 시기에 이런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바로 그 선거 전산망에서 발생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철저한 조사나 수사도 잘 되지 않고 있고, 이상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만 정부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각종 전산망들은 지금 돌아보니까 대기업들의 참여를 대거 빼서 아무래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 중견기업이 맡고 있는 곳이 또 많다고 하고, 그동안 우리가 무슨 디지털 선진국 이런 자랑들을 많이 해왔는데 오히려 그 허점에서 뭔가 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의 책임을 추궁한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의 따끔한 일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의 핵개발과 보유는 누구의 작품인가? 그것은 김일성도 아니고 김정일도 아니며 김정은은 더더욱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북한에 그에게 돈 준 사람 김대중이다. 핵개발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 시간을 벌어준 사람도 김대중이다. 김대중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적도 핵개발을 추진한 적도 없다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했거나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은 유언비어다라고 단언했다. 이러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국민에게 사기를 친 김대중은 죽어 말이 없고 김정은은 핵을 보유하며 기고만장이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해 영원히 기록으로 후세에 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과 관련해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김대중은 누가 뭐라 해도 이적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단죄를 해도 아주 철저하게 단죄를 해야 할 그런 중대한 국가적 범죄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김대중은 상당수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예수 그리스도급의 그런 아주 훌륭한 위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어디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뒤틀린 모습을 보면 참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참담한 느낌이 드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